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에서 2010년대부터 본격화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일본어로 못생겼다는 단어를 의미하는 부스 혹은 부사이쿠라는 키워드가 자니스 사무소 아이돌들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20대 중후반의 나이로 정식 데뷔를 하는 그룹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돌이라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인 우상이라는 의미와 함께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우상이라는 의미도 같이 지닙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의미나 쓰임은 달라져 왔고 특히 서구권에서는 종교적인 우상으로서의 해석도 가능한 단어이다 보니 굳이 쓴다면 틴 아이돌 정도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동아시아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대중들에게 우상이 되는 인기, 스타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는 상태이고 당연히 그 안에는 가수로서나 댄스 가수로서의 실력적인 부분에서 우상의 역할을 하는 것 외에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상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돌이켜보면 자니스 사무소는 1962년 설립되어 6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2010년대 이전까지는 분명히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스타들을 배출해왔다는 평을 일본 내에서 받아왔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벡턴 등의 아크로바틱 아무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춤을 춘다는 컨셉 등을 통해 역동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업계에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음악적으로도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히트곡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대박을 터뜨려 시청률의 남자로 꼽힌 기무라 타쿠야가 자니스를 대표하는 미남 스타로서 현재도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밴드 토키오의 보컬 나가세 토모야도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인기를 얻었고 기존의 자니스 아이돌과는 다르게 마초적인 이미지와 186cm라는 장신의 키 등으로 존재감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 준도 드라마 고쿠센이나 꽃보다 남자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꽃미남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자니스는 일본을 대표하는 꽃미남 스타를 배출한다는 인상을 주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몇몇 연예인들이 자니스 팬이었던 사실을 고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 기획사들마다 선호하는 외모 스타일이 있다는 분석 등이 나오는 것처럼 과거 자니스 아이돌들을 묶어 자니스가 선호하는 외모 스타일이라는 의미로 자니스계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쓰인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돌에게 있어 외모가 꼭 무조건 잘생기고 예뻐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우상이라는 의미에 맞게 외형적인 부분도 아이돌 업계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2010년대 이후 자니스 사무소의 이미지는 달라졌습니다. 실력적인 부분은 이미 90년대 이후 점차 퇴보하고 있다는 평이 아름아름 나오다가 2010년도부터 시작된 K-팝 아티스트들의 열도 상륙으로 자니스 아이돌이 부족한 실력을 가졌다는 이미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2020년대 현재 자니스는 순수하게 춤과 노래에 대한 실력으로 일본 대중들에게도 확실하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꽃미남 스타를 배출한다는 이미지도 없어져가고 있으며 정식 데뷔 그룹들의 연령대는 20대 후반에 다다른 멤버가 과반수일 정도로 일반적인 한국과 일본의 타 아이돌과 비교하면 늦깎이 데뷔도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데뷔 그룹들은 매 음반마다 수십만 장을 넘어서서 아예 스노우맨처럼 100만 장에 육박하는 음반 판매량을 매번 기록하며 일본 음반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는 인기 그룹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니스의 팬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소위 실력 논란, 외모 논란,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특수한 업계에서 다소 고령의 나이로 어떻게 지지를 받게 되는 걸까요? 먼저 자니스의 입소 시스템과 이후 팬덤 구축 과정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니스 사무소에 들어가고 싶은 남자 아이들은 이력서를 내고 오디션을 봅니다. 오디션 응모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만 되어도 지원자가 많지 않을 뿐더러 꽤 늦은 나이에 입소하는 연령대로 취급되며 보통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가 일반적인 오디션 지원 연령대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 오디션을 보았던 카툰의 멤버 나카마루 유이치도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과거 자니스 오디션을 볼 때 자신의 지원 나이가 다소 높은 연령대에 속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디션 자체는 응모자 전원을 한 방에 모아놓고 자니스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해보라고 모두에게 시키면서 춤에 소질이 있는지 걸러내고 노래는 보통 다같이 떼창을 시키면서 노래 부를 때 웃는 얼굴 등의 표정을 보면서 외형적인 모습 등을 걸러냅니다.
안무가 등 자니스 스태프가 오디션에서 심사를 하지만 2019년 이전까지는 고 자니 키타가와가 오디션 현장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자신이 그냥 마음에 드는 참가자를 그 자리에서 뽑기도 했습니다. 전 카툰의 멤버 아카니 시친과 키스마이 우토츠의 후지가야 타이스케는 오디션에서 떨어졌지만 탈락 후 집에 가려고 이름표를 반납하려고 했는데 그 이름표를 건네받은 사람이 마침 자니 사장이었고 자니 사장이 이 두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합격이라고 해준 덕분에 운 좋게 합격한 경우입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자니스의 공개 연습생 제도인 자니스 주니어 소속이 됩니다. 다만 오디션은 합격 통보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칸자니 에이토의 멤버 마루야마 유에이는 오디션에서 불합격했다고 생각해 첫 오디션 후 1년 뒤에 다시 오디션을 응모했는데 자니 사장이 합격했는데 뭐 하는 거냐고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오디션 외에는 길거리 캐스팅이나 이력서의 사진만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또한 고 자니 사장만이 할 수 있는 캐스팅 권한으로서 우리나라 연예기획사에서 여러 인재들을 섭외하기 위해 존재하는 신인개발팀 같은 시스템은 없습니다. 즉, 오디션을 제외하면 일반 스태프들이 주니어 캐스팅에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일찍이고 자니 키타가와 사장은 V6의 멤버 이노하라 요시히코의 외모를 가리키며 아이돌 선별 과정에서의 외모 철학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니 사장은 매일 야키니쿠나 스시만 먹으면 질린다, 때로는 규동 소고기 덮밥도 먹어줘야 한다면서 이노하라 요시히코를 규동 소고기 덮밥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고 기무라 타쿠야와 나가세 토모야를 음식으로 비유하면 프랑스 요리라면 이노하라는 우동이라면서 그의 외모를 서민 음식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2001년 결성 후 2006년 정식 데뷔하여 활동 중인 그룹 카툰의 멤버 나카마루 유이치는 자니스 사무소 오디션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외모에 대해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의 외모를 자니 사장이 논평한 바 있었습니다. 그가 SNS를 통해 남긴 당시 일화를 보면 자니 사장에게 자니스는 멋져야만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이에 자니 사장이 이 외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에 중하 정도요라고 대답하자 자니 사장은 그의 외모를 중상이라고 평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니 사장 나름대로 아이돌 선발 과정에서 외형적인 모습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합격한 주니어들은 장소에 따라서 특정 스케줄이나 아니면 오디션 합격 직후 즉흥적으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방송 무대일 수도 콘서트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룹 아라시가 밝힌 일화를 보면 이 같은 시스템을 잘 알 수 있습니다. いきなり踊れとか言われたりするの？場所によって結構違いますね、そのリハーサル室でやるときは、そのままリハーサル室で終わるんですけど、夏とかに受けた子って、コンサート会場に呼ばれることがあるんですよ、ほんでもうみんな出ちゃいなよとか言ってすごいでみんな出ちゃうんですよね。いや出ていくの何したらいいの？思い思いに揺れてたりとか。彼が一回経験してるのは、その出ちゃいなよの後に、上手から下手自転車で通過するっていう。ユウがさ自転車に乗って横切っちゃいなよ。多分それを見て選んでるんですよね、やっぱり。なるほど。 공개 연습생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니스 팬덤에게 새로 입소한 주니어로서 얼굴을 비추게 됩니다. 과거에는 빡빡한 저작권 정책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는 주니어들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대신에 자니스 아이돌을 중심으로 내용이 채워지는 5대 아이돌 잡지나 매년 출간되는 자니스 주니어 명감이라는 자니스 주니어 아이돌의 프로필이 담긴 책 등으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명감에 오른 주니어들이면 그래도 선택받은 주니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회사가 밀어주거나 인기 있는 주니어는 데뷔 그룹의 음악방송이나 콘서트 무대에서 백댄서를 서는 것뿐 아니라 카메라에 노출이 잘 되는 위치에서 백댄서를 하거나 마이크를 쥐고 코러스를 담당하는 등 보다 취급이 올라갑니다. 어차피 2022년 현 시점에서도 일본의 인기 음악방송의 일본 내수시장 남성 아이돌 그룹은 자니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 각 방송사마다 오디션 등을 개최하면서 이 그룹들이 점차 음악방송 출연 비중이 이제 막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자니스 사무소는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획사로 자리 잡아갔고 80년대처럼 경쟁사들에 맞서서 치열하게 데뷔 그룹이나 연습생 개념인 자니스 주니어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아무나 데뷔시켜도 방송에 끊임없이 노출시켜 스타를 만들어내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2011년 가장 많은 콘서트를 프로듀스한 인물로 기네스북에 올랐을 정도로 자니 사장이 기획한 수많은 공연이 끊임없이 제작되면서 주연을 맡은 데뷔 그룹 멤버 혹은 인기 주니어 멤버 외에 이 공연에 참여해야 하는 아이돌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니스 주니어들의 숫자도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배역을 담당하는 주니어가 아니라면 사실 누구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뽑고 보다 보니 자니스 주니어들의 숫자는 2022년 현재는 약 공식적인 인원만 2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니스의 주요 스태프로 자주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안무가 산채가 2012년 자니스 주니어 다큐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주니어들에게 공연 관련 지시를 내리는 장면을 보면 스태프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주니어들이 있음이 잘 드러납니다. アクロバティックなフライングをサポートするジュニアたちはしかし決して裏方ではなかった。彼らも出演者として視線を浴びる。だから安全確保の一挙一動にも気を配ること。要求のレベルは恐ろしく高い。お前タレントだよ。お前スタッフじゃねえぞ。スタンバイだけやるんだったらスタッフと一緒でしょ。な、じゃなくてそれ演じるの。見られてるってこと。何か待ち構えてる道具持ってくでも何も。 애초에 주니어 오디션 합격 자체가 안무가 등의 심사를 통해 어느 정도 걸러지긴 하지만 오디션 자체도 자니스 아이돌의 안무나 노래를 응모자 모두에게 따라해보라 시킨 뒤 적당히 재능 있어 보이는 응모자들을 선별하는 구조이며 응모자 개개인별로 꼼꼼하게 실력적인 부분을 심사하지도 않는 데다가 최종적으로 자니 사장이 오디션 현장에 숨어 있다가 즉흥적으로 뽑아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합격 기준은 결국 일정 부분 자니 사장 마음대로인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자니 사장의 표현에 따르면 프랑스 요리, 일본 요리, 우동 등 다양한 캐릭터를 뽑는다는 취지로 아이돌들을 뽑아왔고 그런 아이돌 가운데 운 좋게 주니어 그룹으로 발탁되고 그 안에서도 운 좋게 또 데뷔 그룹이 되면 꽃길이 예약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62년도부터 아이돌 스타들을 배출한 곳이니만큼 중장년층 세대도 모두 자니스의 인기 스타들을 접하며 자라온 세대이고 자니스 오디션에 믿져야 본전식으로 부모님이 먼저 응모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룹 아라시의 멤버들의 오디션 합격 일화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こちらは2パターンあって、その家族が送ったパターンなるほどなるほどと自分で送ったパターンがなるほどなるほど、で家族で送ったパターンが、俺とあ俺かお前がえそれは勝手に送ったんかい家族は僕がうちのお母さんが、送ったからって言われて、なるほど履歴書みたいなの送ったから、勘弁してくれよと思って怒ったら、逆ギレされて、あんたが受かるわけないじゃない。僕は野球をずっとやってて、それで僕いとこが送ったんですよ。それで半年ぐらい経って返事が返ってきたんですね。その時に初めて送られたって気づいたんですよ。それで日曜日は野球の試合だったから行きたくなかったんですけど、うちの袋がもう人生で一度か二度あることじゃないから、もう5000円あげるから行ってきなさいって。 붙을 리가 없잖아라고 오노의 어머니가 말했다고 하지만 애초에 응모를 시킨 것 자체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멤버 니노미야 카즈나리도 사촌이 이력서를 보냈다지만 어머니가 이런 기회 흔치 않다며 용돈을 주고 꼬셨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각종 문란한 사생활과 약물 논란으로 연예계 복귀가 불투명하지만 전 카툰의 멤버 타나카 코키는 2006년 정식 데뷔를 하자마자 부모님이 우리 집의 기둥은 너다라며 대출받아 집을 구입한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이후 타나카 코키에게 비밀로 하고 동생 타나카 주리를 어머니가 자니스 오디션에 응모시켜 자니스 주니어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란한 사생활로 퇴출되긴 했지만 코키도 카툰으로 인기를 누리고 주리는 스톤즈로 2020년 데뷔를 하면서 부모님은 자니스 로또의 성공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신생아 사진을 가지고 이력서를 보내는 어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でも今なんかすごいちっちゃい子もいて、ジャニーズジュニアで小学校低学年ぐらいの子もいるんですけど、2年生3年生2年生3年生ぐらいの子もいるんですけど、僕はなんかコンサートの後楽屋戻ったら、ジャニーさんがこの間2ヶ月の子の写真送られてきて、うちは託児所じゃないんだよ。 어쨌든 실력은 대충 걸러내는 구조이므로 외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자니스에 입소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고 2011년 키스마이 우토츠의 데뷔는 자니스 사무소의 역사를 또 한 번 바꾸어 놓았습니다. 키스마이 후토츠는 데뷔 전부터 자니스 팬덤 내에서도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던 그룹이었고 이게 일종의 밈이 되어서 아예 정식 데뷔 후에는 키스마이 부사이쿠라는 예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송명의 뜻은 키스마이 못생겼어 인셈으로 못생겼다는 평을 받는 키스마이 후토츠 멤버들이 실험 카메라 식으로 같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보이는 행동을 촬영한 뒤 이를 일반인 여성 100명의 투표로 인기남을 꼽는 형식의 방송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키스마이 후토츠의 멤버 타마모리 유타와 후지가야 타이스케가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드라마 미나미 시네요의 일본판 리메이크 드라마 남자 주인공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 키타야마 히로미츠와 미야타 토시아는 미나미 시네요의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멤버 후지가야 타이스케는 데뷔 당시 최장기간 자니스 주니어 생활을 하고 데뷔한 것으로 유명한데 주니어 활동 기간만 12년에 달했습니다. 그룹의 리더 키타야마 히로미츠는 데뷔 당시 자니스 역사상 최고령 데뷔로 유명한데 만 25살 11개월, 한국 나이로는 거의 27살에 정식 데뷔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5인조 그룹인 ABCG가 데뷔하면서 멤버 고세키 코이치가 13년 6개월간의 주니어 생활을 거쳐 만 26세 8개월의 나이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라이벌 그룹 형태로 동시 데뷔한 9인조 그룹 스노우맨과 6인조 그룹 스톤즈도 주니어 시절부터 결집된 팬덤의 힘으로 음반 판매량을 집계하는 오리콘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특히 스노우맨은 100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를 잇따라 기록할 정도이나 일본 내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에게 스노우맨의 일본식 발음 스노만을 응용해 부스노만, 부스톤즈 등으로 언급됩니다. 거기다 스노우맨은 멤버 후카자와 타치아가 15년 5개월간의 주니어 생활을 거쳐 만 27세 8개월의 나이로 정식 데뷔를 하여 자니스 최고령 데뷔 기록을 갖게 됐으며 스노우맨의 멤버 9명 중 3명이 2022년 12월 기준 만 30살, 3명이 만 29살, 나머지 멤버들이 만 28살, 만 25살, 만 19살 등으로 데뷔 2년차에 만으로도 20대 후반에서 30이 된 멤버들이 과반수 이상일 정도로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 일본어로 못생겼다는 의미인 부스라는 키워드가 급증하고 30대에 다다른 주니어들의 데뷔가 늘어나면서 자니스는 주니어 가운데 주니어 그룹에 속하지 않은 순수 무소속인 주니어들이 만 나이 기준 22세가 되면 협 이후 퇴소시키는 규정을 마련해 2023년 3월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니어 그룹들 과반수 멤버들이 이미 만 2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대의 주니어들이며 올해 트래비스 재팬까지 정식 데뷔조로 합류하면서 새 데뷔 그룹이 근시일에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주니어 그룹들도 모두 정식 데뷔를 하진 않았지만 단독 콘서트, 무대 공연, 드라마 활동, 선배 그룹 백댄서 활동 등을 수년간 해왔다 보니 일정 규모의 팬덤이 있는 그룹들이라 쉽사리 주니어 그룹들을 제조합해서 멤버를 선별하는 식으로 정식 데뷔 그룹을 기획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팝의 열도 상륙 이후 실력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스 논란, 고연령 데뷔 논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자니스도 아주 모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독점적 지위의 근간은 결국 공중파 방송국도 고개를 숙이게 만들 대중적인 인기 스타의 존재 때문이었다는 걸 모르지 않기에 Z세대 트렌드 랭킹에서 5월 11월 대상에 오른 스노우맨의 맥으로 렌의 스타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맥으로 렌은 현재 후지TV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사일런트의 주연을 맡고 있는데 평균 시청률은 5화까지 5.2% 정도를 기록하며 큰 반향이 없어 보였으나 OTT 서비스 티바에서 1화부터 3화까지의 조회수가 1418만에 이르는 등 티바 사상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평균 20%의 시청률을 오가는
NHK의 아침 드라마 TV 연속 소설 2022년 4분기 작품이자 사전 제작 드라마 날아올라라에 출연하며 다양한 연령층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서도 대중적인 스타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큰 승부수를 통해 변화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자니스의 사무소는 2023년 3월 21일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